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이주형입니다. 앞으로의 체육 수업의 방향을 뽑는 선택 2022 체육 수업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를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후보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 1번 김정섭, 후보 2번 이진희, 후보 3번 김민철, 후보 4번 황용석. 오늘의 주제는 학생 중심 체육 수업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 체육 수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후보님들 간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의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수업을 계획하고 그 수업을 운영해 보는 것, 수업 운영의 권한을 학생들한테 차츰 이양하는 것이 학생 중심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의 체육 수업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하라는 활동을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활동들을 직접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해본 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중심 수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편성을 통해 학생 중심 수업 운영하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업 운영의 권한을 반드시 넘겨야만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업 운영의 모든 권한을 학생들에게 넘긴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 중 스스로 리더가 나와서 팀을 이끈다.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은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도한 교육을 통해 학습된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교육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 운영의 권한을 넘겨주는 건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성숙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의 의도된 수업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성장하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의도된 수업 과정 안에서 다양한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학생 스스로 안정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진희 후보님은 학생이 무엇을 배웠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이 배움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해석을 좀 달리 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었죠. 선생님이 오늘은 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충실히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체육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노동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하던 시대에는 관리자가 시키는 것을 충실히 잘하는 학생이 훌륭한 노동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결정을 잘 못 내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들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작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학생 중심 수업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 말씀이 무슨 장학 퀴즈 답변도 아니고 학생 중심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청소년 체조를 하더라도 2달이 넘게 걸려요. 맞지요?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뭐 학생들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하고 그러면 체육 활동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 오와 열 맞춰서 안전 교육도 해야 하고 건강하게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 임용시험 보셨지요? ALTP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들 ALTPE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황영석 후보님은 선생님들이 계획한 수업대로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기계입니까? 이진희 후보님은 무슨 질문을 그렇게 야비하게 하십니까? 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 질문이 야비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육에 대한 주인공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에게 중심을 두고 수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영석 후보님, 학생 중심 체육 수업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체육 수업 대통령이 되면 학생 중심 이런 거 싹 다 없앨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 무엇보다 이진희 후보님 질문이 야비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자, 두 후보님들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각자 실천해왔던 수업들을 이야기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학생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실천했던 수업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학생 중심 체육 수업을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많이 주는 형태로 저는 수업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결정 권한을 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다 제가 선택한 결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줍니다. 혹시 모든 편성을 할 때 어떻게들 하십니까? 선생님이 짜주는 대로 혹시 편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선생님이 팀 짜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다 아이들이 짜지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김정석 후보님 좀 대단한 거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하, 김민철 후보님 자세히 들여다보시지도 않고 판단하시니 좀 성급하시네요. 저는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팀 편성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도 저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또 평가를 할 때 선생님들이 다 평가하시죠? 저는 학급 친구들 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평가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동료 평가 말은 좋긴 한데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입니까? 애들은 애들입니다. 애들이 평가한 것만 믿고 성적 줄 수 있겠어요? 수행평가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수행평가 보면 다들 점수 잘 받기 쉬운 것들, 배움 중심 아니고 쉬운 것 위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실력은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성취 기준 도달해야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런 거 다 무시됩니다. 그러면은 황영석 후보님 수업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민철 후보님도 질문을 야비하게 하시네요. 후보님 질문에도 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무슨 제 질문이 야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 스스로 수업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내용을 아이들이 구성하는 수업을 아주 수년 동안 이렇게 구상을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수업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1학기 동안에 아이들이 맨몸으로 운동하는 걸 갖다가 원격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르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해보니까 참 이제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실제로 누구한테 가르쳐보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이걸 좀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팀원들이 각자 자기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운동을 찾아가지고 주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 구성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직접 우리 모둠 거야, 너희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수업의 운영의 주체가 아이들이 되는 경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김민철 후보님, 그렇게 수업하면 아이들 체육활동 할 수 있습니까? 체육 수업이 무슨 토론 수업도 아니고 잡담하고 영상 찍고 일주일에 2-3번밖에 없는 체육 수업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수업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업의 절반은 모든별 회의하는 것으로 부여했습니다. 모든별 회의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편성 후 문제 상황을 던져주고 각자 역할에 대한 회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문제 상황을 유발한다면 다시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의 과정을 통해서 체육이라는 교과가 신체 활동 수행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교과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참 답답해서 원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선 토론회를 하면서 후보님들의 견해를 잘 들어봤는데요. 사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려면 뚜렷한 공약이 필요하거든요. 그 공약을 한 분씩 돌아가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수업의 중심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문화의 변화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걱정해서 학생들에게 원격 수업에서도 가능한 실기 위주의 체육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아이디어를 모든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혼자 실시할 수 있는 1인 스포츠, 자신의 동작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육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의 주도적인 체육 수업으로 인성과 역량을 높이는 인성인 리스펙, 즉 리스펙이 되는 스포츠를 실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스포츠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갖추도록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셋째, 세상의 중심이 체육이 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수업의 주인공이 학생이 되는 체육 수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덕체가 아닌 체덕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이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체육 수업의 철학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고 굵게 두 가지만 후보 공약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연계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둘째, 체육 수업의 목표는 교사의 철학에서 시작하되 목표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수 학습과 평가는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틈을 수업 시간에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주도로 모든 활동이 일어나기보다는 아이들이 수업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친구들 앞에 서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교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 토론과 같은 활동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이 결과물들로 우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과거로부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하여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교과의 본질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결국 청소년기의 저체력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여 심폐지구력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체육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여 신체활동 강화하고 건강체력 수준 높여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중심 1.
학생 중심 체육 수업 1부터 9까지를 선택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